손자병법 제4편 형, 공격과 수비의 형세. 첫째,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손자는 말한다.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능히 적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적으로 하여금 내가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승리란 미리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승리할 수 없으면 수비하고 승리할 수 있으면 공격한다. 내가 수비하는 것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힘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비를 잘하는 자는 구지 아래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고, 즉 구지는 깊은 땅속을 말하며, 공격을 잘하는 자는 구천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 즉 구천은 높은 하늘을 말하며,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적을 조종해야지 적에 의해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 사기, 고조 봉기에서 유방이 항우를 이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막 속에서 계책을 짜내어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자박만 못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 도로를 끊기지 않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소화만 못하고 또 100만 대군을 통솔해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함에 반드시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한심만 못하고, 이 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인재로서 그들을 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며, 항우는 단지 범증한 사람만이 있었으나 그마저 신용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항우가 나에게 포로로 잡힌 까닭이오 라고 말했다. 유방이 자신의 장기를 말한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이끌었기에 가능했다는 내용이다. 지나친 애주가요 호색가이며 속이 좁고 질투심이 많았던 유방이었지만 자신의 약점을 인재등용으로 보완하였다. 겉으로는 너그럽고 어지럽으나 속으로는 꺼리는 바가 많았고 솔직한 듯하나 내면에는 벽을 많이 쌓고 있었던 유방. 그러나 현실적이고 냉철한 인재관이 유방이 신하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저력이 아닐까. 두 번째, 잘 싸웠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예측할 때 모든 사람이 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한 것 중에 잘한 것이 아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천하 사람들이 잘 싸웠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것 중에 잘한 승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을 터럭을 들었다고 하여 힘이 세다고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보았다고 하여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천둥과 벼락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옛날에 전쟁을 잘한다고 일컫는 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자에게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는 명성도 없고 용맹한 공적이라는 말도 따라붙지 않지만 싸워서 승리하는 데에는 어긋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는 말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이미 패할 만한 자에게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패하지 않는 땅에 서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나서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난 뒤에 승리를 구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하므로 이 때문에 승패를 좌우하는
군정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완전한 승리로 가는 5가지 길. 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첫째는 도, 적군과 아군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이며 둘째는 양, 적군과 아군의 군 동원력을 재는 것이며 셋째는 수, 동원 가능한 병력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넷째는 칭, 적군과 아군의 전력을 저울질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승, 즉 승려의 가능성이라고 한다. 영토가 있기에 척도가 생겨나고 척도가 있기에 양을 선정하며 양을 선정하기에 출병하는 수를 결정하고 수가 있기에 우리의 전력을 저울질하며 저울질하기에 승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일의 무게로 수의 무게를 재는 것과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마치 수의 무게로 일의 무게를 재는 것과 같다. 전쟁에 승리하려는 자가 병사들을 싸우게 하는 것은 마치 천길의 계곡에 가두어 놓은 물을 터뜨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형이다. 예를 들면 기원전 262년 한나라는 진나라의 침공을 받아 한나라의 형, 소곡, 야왕 등의 지역을 점령당하였다. 한나라 왕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진나라로 사자를 파견해 상당군을 바치고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당군의 태수 풍정은 진나라의 땅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간질시키려는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한나라에 대한 진나라의 압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상당군을 조나라에 바쳤다. 조나라 왕은 후하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받아 진나라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결국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장평전투이다. 장평전투는 진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6개의 성을 떼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진나라는 한단을 공격했는데 이것이 한단 전투이다. 한단 전투는 결국 장평 전투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조나라는 장평 전투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군사 전략을 바꾸어 강력한 적 앞에서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한단을 굳게 지키면서 지구전과 방어전을 펼쳐 적을 피로하게 만들었고 진나라 장수가 지친 군대를 이끌고 견고한 성벽을 공략하게 만들었다. 또한 각 제후국이 조나라를 위해 구원병을 보내자 조나라는 그들과 내부적으로 호응하고 제후들은 나라 밖을 공격하는 형세를 조성해 진나라 군대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으니 조나라는 약소국으로서 강한 적을 맞아 승리한 것이다. 요컨대 조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패배할 수 없는 땅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손자가 말한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 라는 전략을 잘 수행한 동시에 수비 위주로 공격을 겸한 전략을 동시에 취했기 때문이다. 진나라가 멀리서 공격하느라 피로하고 노곤해진 상황에서 조나라는 유리한 기회를 차지할 수 있었고 원군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진나라 군대의 실패는 진나라 소왕이 병법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조건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시작한 것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였다. 이는 손자가 이야기했듯이 승리란 미리 알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즉 승가지 이 불가위의 문제이니 한단 전투에서의 승패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인류 대한민국 만들기 TV였습니다.